소방전기 11주차 강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4장, 제3장 정자계의 문제를 23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니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A 턴/미터의 자장 중에 어떤 자극을 놓았을 때 300N의 힘을 받는다고 한다. 자극의 세기는 몇 웨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에 대해서 좀 핵심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요. 10A 턴/미터의 자장을 받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300N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자극은 얼마나 셌기 때문에 300N의 힘을 받았을까요? 자, 자극의 세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장에서 작용하는 힘 F에 대해서 좀 본다고 한다면 이 자기장에서 작용하는 힘 F 포스는 mH입니다. 즉 자극 한 개의 자극의 세기와 자기장의 세기의 곱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small m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자극의 세기 m은 h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이 m을 알고 싶은 거니까 자기장의 세기 h로 힘 F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우리 자기장에 작용하는 힘 F는 300N이라고 했고 자기장의 세기는 10A 턴/미터라고 했으니까 계산하게 되면 30웨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서 10웨버의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총 자력선의 수는 사실은 이것은 뮤분의 m이라고 하는 게 좋은데요. 공기 중에서 라는 말 때문에 뮤 s는 1이 되죠. 그래서 뮤 s를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뮤 제로분의 m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가우스의 정리를 보게 된다면 임의의 폐곡면 내에 전체 자량 m 웨버가 있을 때 이 폐곡면을 통해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총수는 뮤분의 m이죠. 그런데 공기 중이라고 말했으니까 뮤 제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내용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번 문제. 공기 중에서 1웨버의 자극에서 나오는 자력선의 수는 몇 개인가? 참,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가우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몇 개가 나오냐? 뮤분의 m만큼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m이 1웨버라는 거죠. 그러면 개수 n 몇 개냐? 뮤 제로분의 m인데 왜 뮤 제로냐면 공기 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뮤 s 생략한 것이죠. 뮤 제로는 진공의 투자율이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7승이죠. 그 다음에 자극의 세기는 1이었어요. 그러면 4파이 곱하기 10의 7승분의 1 계산기 눌러보게 되면 7.958 곱하기 10의 5승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계산기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6번. 공기 중에서 m 웨버의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전자속의 수는 이 내용을 굉장히 착각할 수 있는데요. 자기력선의 총수라고 말하지 않았고 자속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력선의 총수를 말했으면 뮤 제로분의 m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속의 수는 몇 개냐? m 웨버에서 m만큼 나오지 얼마만큼 나오겠어요? m에서 n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시고요. 자, 27번 문제를 보면 자속 밀도의 단위는 우리 인구 밀도라는 게 있어요. 인구 밀도가 뭐냐면
단위 면적당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우리는 인구 밀도라고 하죠. 결국 이 자속 밀도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 속, 줄여서 자속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얘기하는 게 자속 밀도입니다. 자, 자속의 단위의 수직인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의 양이 자속 밀도인데요. 이 자속 밀도는 우리는 B라고 말하고 웨버 퍼 스퀘어 미터, 즉 단위 면적당 자속의 량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 자속 밀도를 이제 이니셜로 우리가 B라고 말하는데요. 이 자속 밀도 B는 면적에 대한 자속이죠. 단위 면적에 대해서 자속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이 단위 면적을 우리는 아레아라고 해서 A 면적 또는 뭐 스페이스 S라고도 쓰는데 저는 그냥 A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당, 즉 면적당 자속 파이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라는 것은 사실 뭐 그림에서는 제가 네모나게 그렸지만 사실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구의 면적은 4파이r 제곱입니다. 이 4파이r 제곱이 구의 면적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원의 면적은 파이r 제곱이죠. 반지름 곱하기 3.14인데 그것을 4배 해주게 되면 9의 면적분의 그래서 4파이r 제곱분의 파이 하게 되면 자석밀도 B가 구해지는 겁니다. 면적은 이 자석밀도의 단위는 웨버 퍼 스퀘어 미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셔야 될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의 세기가 1000A 턴/m 일 때 자속 밀도가 0.5 웨버 퍼 스퀘어 미터인 재질의 투자율은 몇 헨리 퍼 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낱말이 하나 있는데 그 낱말은 자속 밀도입니다. 이 자속 밀도가 높으려면, 즉 단위 면적당 자기 이력선 속의 밀도가 높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뮤 H. 뮤는 투자율인데요. N극과 S극이 있는데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이 발생되는데 이 자기 이력선이 통과할 수 있는 정도, 자기 이력선이 많이 통과해야지 자속 밀도 B가 높아지겠죠. H.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가 세야지 자기 이력선이 많이 나오겠죠. 자기 이력선이 많이 나와야지 자속 밀도는 높겠죠. 그래서 자속 밀도는 뮤 H입니다. 자, 이럴 때에 투자율을 구해달라 그랬어요. 투자율은 뮤가 투자율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속 밀도 B는 뮤 H에서 뮤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H로 B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H로 B를 나눴더니 투자율이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숫자를 좀 넣어볼게요. 자속 밀도 B는 0.5 웨버 퍼 스퀘어 미터라고 했으니까 0.5 나누기에 H 자기장의 세기는 1000A 턴/m 입니다. 그래서 1000A 턴/m. 계산하게 되면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헨리 퍼 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율 뮤, 자속 밀도 B 웨버 퍼 스퀘어 미터의 자장 중에서 M 웨버의 자극이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속 밀도 문제가 나오면 자속 밀도가 뮤 H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속 밀도 B는 뮤 H, 즉 투자율과 자기장의 세기의 곱에 비례한다. 단위는 이제 웨버 퍼 스퀘어 미터 이제 좀 전에 배웠고요. 이거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속 밀도 공식을 자기장의 세기에 관해서 정리해. 즉 이 H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게 되면 뮤로 B를 나누면 되는 거죠. 뮤 투자율로 B 자속 밀도를 나누면 이제 이게 자기장의 세기가 되는 거죠. 자, 자기장의 세기 H는 뮤분의 B 자속 밀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힘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힘은 MH였어요. 그렇죠? 자극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이랬었어요. 그럼 이 자기장의 세기 H 대신에 뮤분의 H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자기장에 있을 때에 이때의 힘 F 포스는 M 뮤분의 B가 되는 거죠. 결국은 뮤분의 MB 이렇게 되는 거죠.
MB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자극의 세기 m 웨버, 자석의 길이, 자축의 길이가 l 미터일 때 자기 모멘트는 관성에 의한 관성 법칙인데요. 자, 단위를 보게 되면 웨버 미터예요. 그러면 웨버 미터라는 말이 뭐냐면 자극이 갖는 자극의 세기 m 웨버하고 자석의 길이 l 미터하고 두 개 곱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m l이죠. 자극의 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m 웨버이고 길이가 l 미터 자석에서 자극의 세기와 자석의 길이의 곱을 우리는 자기 모멘트라고 해요. 그 이제 회전하게 되는 거죠. 자, 방향은 S극에서 N극이며 자석의 세기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여러분들 참조하세요. 자, 우리 이제 금방 공식을 배웠으니까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극의 세기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인 막대 자석의 자기 모멘트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웨버미터일 때 막대 자석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인가? 자, 이게 이제 미터, 그러니까 미터이기 때문에 미터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미터인데 여기는 센티미터라는 것이고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안 하면 헷갈려요. 자, 자기 모멘트를 보게 되면 ml이었어요. 즉 자극의 세기 곱하기에 자석의 길이 l 미터, 그래서 웨버 미터였는데 길이 l을 알고 싶어 하니까 자기 모멘트에서 이 l을 알고 싶으면 m 스몰 m으로 라지 m을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막대 자석의 길이 l은 스몰 m분의 라지 m인데요. 자극의 세기가 8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했으니까 8 곱하기 10의 3승 웨버 분의 자기 모멘트 16 곱하기 10의 7승이라고 했으니까 이 약분 이렇게 쭉 하면 8이 16이죠. 그러면 2 곱하기가 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3승 올라가야 되면 플러스 3승이니까 마이너스 4승 되는데 10 곱하기 10의 4승 미터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센치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승을 빼주면 마이너스 2승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 곱하기 10 마이너스 2승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3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A 턴/미터의 평등 자장내의 길이 10cm, 자극의 세기 4웨버의 막대 자석이 자장의 방향과 30도의 각도로 놓여 있을 때 자극이 받는 회전력은 이 문제 그림이 좀 그려져야 돼요. 머릿속에 문제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전에 했었던 아마 그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문제풀이 이론을 정리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을 완벽하게 쌓으셔야 되고 그 이론을 통해서 다시 문제풀이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00A 턴/미터의 평등 자장내의 길이 10cm, 자극의 세기 4웨버의 막대 자석이 자장의 방향과 30도의 각도로 놓여 있을 때 자석이 받는 회전력은 몇 토크? 토크를 물어봐. 토크. 토크는 몇 뉴턴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회전력 토크는 mh 사인 세타였어요. 그리고 단위는 뉴턴미터인데 이 m이 모멘트였거든요. 근데 이 모멘트는 ml이었어요. 그러니까 토크는 mh 사인 세타는 mh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 토크 모멘트가 ml이니까요. 자, m은 자극의 세기, l은 자석의 길이죠. 우리 것을 모멘트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회전력을 물어봤으니까 결국 여기도 다 곱하면 답이네요. 다 곱하면 답이에요. 자, 토크는 ml h 사인 세타 m 자극의 세기는 4웨버, 자석의 길이는 10cm인데
10이라고만 쓰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면 SI 단위에서 단위는 미터이니까. 그래서 미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11 마이너스 2승미터 곱하기에 자장의 세기 H는 1000이래요. 1000 암페어 턴 퍼 미터 곱하기에 자장과 이 막대 자석의 각도가 사인 30도라고 하네요. 이 사인 30도는 2분의 1, 즉 0.5거든요. 결국은 4 곱하기 10 곱하기 10에서 2승 곱하기에 1000은 곱해보면 이제 400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인 30도 반이라고 했으니까 400의 반이니까 200 뉴턴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3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 자장 내의 모멘트 4웨버미터의 자석이 자장과 30도의 각도로 놓여 있을 때 60뉴턴미터의 회전력을 받았다. 자장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 퍼 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여러분, 회전력 토크는 mh 사인 세타이고 m이 모멘트인데 모멘트는 자극의 세기와 자석의 길이이기 때문에 결국 토크는 mh 사인 세타는 mh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문제는 자장의 색이 h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 h 알고 싶으면 m 사인 세타로 토크를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m 사인 세타 토크를 나눠준 겁니다. m이 얼마냐면요, 4웨버미터래요. 4웨버미터 곱하기 자석과 자장의 각도를 보니까 30도 사인 30도 분의 토크가 60뉴턴미터래요. 60뉴턴미터. 네, 여러분 암산되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4의 반이 얼마예요? 2지요? 그럼 60을 반으로 나누면 30 암페어 턴 퍼 미터. (34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을 간단하게 알아내는 법칙은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이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렌츠의 법칙 다 배우신 내용이고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다 끝나고 나게 되면 제 4장을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현재요.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는 소리죠. 결국은 전류가 이렇게 생기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는 소리죠. 그래서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의 자력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법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관계가 있는 것은, 자, 우리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도체예요. 도체에 전류를 쫙 흘렸더니 일정 거리에서 자기장이 생겼대요. 진짜 이상한 거죠. 왜 이상하냐면, 아니 자기장이라는 것은 자석이 있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구리선에 전류 흘렸다고 자기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법칙인 거예요. 자, 비오 사바르의 법칙인데요. 도체 미소 부분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알아내는 법칙을 비오 사바르 법칙이라고 해요. 비오라는 사람하고 사바르라는 사람이 발견한 그런 법칙인데요. 도체의 전류 I암페어를 흘릴 때 도선의 미소 일정 부분, 작은 부분의 거리 델타 L에서 R미터 떨어지고, 또한 그것과 델타 L에 이르는 각도가 세타인 점에서 이 점 P죠, 여기에서 이 L미터 델타 L미터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H는 4파이 R 제곱 분의 전류와 델타 L 거리에 비례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루는 각도에 비례하는 사인 세타. 자기장의 세기는 암페어 턴 퍼 미터입니다. 굉장히 이 식을 통해서 뭐 문제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식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중 비오 사바르 법칙은, 그럼 이제 이게 답인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교환을 저는 이제 폐기를 좀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 2학년인데 내년이나 다음 학기 강의는
제가 철저하게 자격증 취득 위주의 강의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 중이라서 문제풀이를 좀 뺄 생각이에요. 문제풀이를 빼고 그곳에 그냥 이론적인 부분을 왕창 집어넣어서 이게 정말 그 소방설비 기사가 5과목인데 2과목이 이제 전기잖아요. 2과목이 전기예요. 두 과목을 완벽하게 대비, 뭐 법규 이런 것들은 빼고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거든요. 문제가 다 외우시면 되잖아. 저 이 2과목을 다 합쳐서 15주 내에 다 끝내버리려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마음속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교재 선정을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일단 교재를 선정하고 문제를 재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쉽게 소방 전기와 소방 기계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밴드에 올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때 보시면 되겠죠. 36번 좀 볼게요. 비효사반의 법칙은 다음 중 어느 관계를 나타내는가? 자, 도체 미소 부분 전류에 의해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미소 전류 부분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기장의 크기를 알아내는 법칙이 비효사반의 법칙이죠. 그래서 전류와 자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37번 문제. 긴 직선 도체에 I의 전류가 흐를 때, 즉 I 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소로부터 R 미터만큼 떨어진 R만큼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세기는 그랬는데 앙페르의 주요작품 법칙에 의해서 자, 이 자기장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I 암페어 턴 퍼 미터죠. 전류에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하죠. 항상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방 했던 공식인데요. 무한히 긴 직선 도체에 I 암페어의 전류를 흘리는 경우 도체의 중심에서 R미터 떨어지는 점에 자기장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 퍼 미터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2파이 R분의 I 공식 그 자체를 이렇게 물어보는 식들 많죠. 자, 무한히 긴 직선 도체에 100A의 전류가 흐를 때 이 도선에 50cm 떨어진 점에 자장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 퍼 미터인가? 자, 우리 앙페르의 주요작품 법칙을 좀 빨리 알아야 되는데요. 코일을 감아준 거죠. 한 번 턴, 두 번 턴. 이렇게 코일을 감아주고 이곳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H 자기장이 발생되고 이 자기장은 L 거리가 얼마나 작아지는 특성이 있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이제 H를 구하게 되면 NI를 L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교수님에게 N이 없어요. 아니 이게 한 가닥이잖아. 그러니까 한 가닥 건수는 한 번 감은 거니까 제외 1이니까 뺀 겁니다. 그래서 2파이 R분의 I 된 건데요. 왜냐면 좀 하나씩 숫자를 넣어볼게요. 먼저 전류가 얼마인 것 같아요? 100이래요. 100 암페어 이렇게 집어넣었죠. 2파이 R이니까 2파이 R 거리를 보니까 거리가 50cm래요. 그러면 50 곱하기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계산하게 되면 3.18 암페어 턴 퍼 미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다 자격증을 좀 취득하면 좋겠는데 그러한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40번 문제를 보면 무한장 직선 도체에 전류를 통했을 때 10cm 떨어진 점에 자기의 세기가 2A 턴 퍼 미터라면 전류의 크기. 조금 전에 있었던 이제 앙페르의 주요작품 법칙을 응용한 건데요. H는 2파이 R분의 I라고 했는데 I를 물어본 거죠. 즉 전류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이럴 때 이 두 개 곱하면 되잖아요. H와 2파이 R 그냥 곱하면 돼요. 그럼 I잖아요. 식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2파이 R H가 되는데 2파이 거리가 얼마냐면 10cm 10 곱하기 센치는 10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에 H가 얼마냐면 2A 턴 퍼 미터래요. 곱하기 2A 턴 퍼 미터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답은 1.26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4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긴 직선 도체에 20A 전류가 흐를 때 도선에서 5cm의 거리에 있는 점에 자장의 세기는 역시 이제 앙페르의 주요작품 법칙을 응용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계 H는 2파이 R분의 I니까 I가 20A, 2파이, 2파이인데 파이를 제가 이제 3.14로 썼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 3.14로 써도 되고 뭐 1.14, 1592 이렇게 나가는데 계산기상에 파이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걸 누르셔도 되고 이때 거리가 5cm라고 있으니까 5 곱하기 10에 나서 2승 하게 되면 답은 63.69A/m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조금 10분 정도 쉬셨다가 11주차 강의의 두 번째 교시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